F-50 경공격기에 탑재된 정밀 유도폭탄 KGB가 첫 실전에 투입되며 전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단 8발의 투하만으로 캄보디아 반군 거점을 초토화시켰고 이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태국군 지휘부는 환호성을 터뜨렸다. 동남아 전장은 지금 대한민국산 무기의 위력에 경악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반정부 무장세력의 대규모 움직임이 포착되며 인접국인 태국은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 이들은 UN 감시하에 작전 가능 지역에서 즉시 연합훈련 중이던 F-52대를 출격시켰고 해당 기체는 대한민국에서 공급받은 지피스 기반 정밀유도 폭탄인 KGB를 장착하고 있었다. 단 2기 총 8발의 KGB가 발사되었으며 그 결과 반군의 지휘소, 무기고, 차량 집결지 등이 정밀 타격되어 완전히 파괴됐다. 이 장면은 F-50에 장착된 이후 IR-4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태국군 고위 관계자들은 정말 한국 무기란 이런 것이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KGB는 기존의 레이저 유도폭탄과 달리 지피스 기반의 자율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악천후나 연막에도 무관하게 타격이 가능하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좌표 하나만으로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에서 전투 효율성이 캄보디아 압도적이다. 정부는 즉각 반군의 거점 붕괴 사실을 공식 확인했으며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반군의 최소 3개 중대 규모가 괴멸되었으며 이는 향후 6개월간 반격 능력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단 8발. 그것도 전술기 2기로 이룬 성과치고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작전은 태국군이 최근 도입한 FA-50 블락 20 버전의 실전 성능을 검증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 해당 기체는 공대지 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어 있으며 KGB뿐만 아니라 제1의 을제등, GBU-12 등 다양한 정밀 타격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설계됐다. 이번 KGB 실전 투입은 사실상 F-50이 가벼운 훈련기에서 진짜 전술기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방산 전문가 이정민 박사는 그동안 F-50은 수출형 플랫폼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 캄보디아 국경 사태를 통해 실질적 전력 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며 이제 더 이상 훈련용 혹은 저비용 경공격기로만 보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KGB 투입은 단순한 타격을 넘어 주변국 방산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태국은 F-50 12대를 도입한 이후 운용 만족도가 매우 높아 추가로 6대 이상의 확대 계약을 검토 중이었다. 이번 실전은 사실상 계약 확정을 앞당긴 트리거로 작용했다. 태국 공군 관계자는 F-50이 단지 경제적인 대안이 아닌 실질적인 군사적 선택임을 확인했다며 향후 공대지 통합전력화 사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동남아 지역 내에서 한국산 무기의 브랜드 가치를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이미 F-50 또는 T-50 계열을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며 KGB와 같은 정밀 무장 패키지가 실전에 사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캄보디아 측에서 KGB의 폭발 잔해를 수거하여 분석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파괴력과 정밀성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곧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GB는 미국산 JDM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무게가 더 가볍고 더 다양한 기체에 탑재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출 경쟁력이 월등하다. JDM의 경우 최소 F-16 이상의 중형 플랫폼이 요구되지만 KGB는 F-50 같은 경전투기나 심지어 무인기에도 통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중저가 군사 수입국에게는 최적의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현재 KGB는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광범위하게 운용 중이며 북한의 장사정포 타격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정밀 유도폭탄이다. 이번 캄보디아 작전은 해외에서 이 무기의 실전 효능을 직접 입증한 첫 사례로 향후 동남아, 남미, 중동 지역의 수출 협상에서 핵심 홍보 사례로 활용될 전망이다. 실제 파-50과 KGB는 연동 통합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파-50은 임무 컴퓨터와 센서 융합 기술을 통해 단거리에서도 장거리 유도 무기를 정확하게 투하할 수 있고, KGB는 투하 직후 미리 입력된 좌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방향을 수정하며 표적에 접근한다. 이번 작전에서는 8발 중 7발이 목표물 중심에 명중했으며 나머지 한 발도 목표 지점에서 5m 이내로 착탄했다. CEP, 원형공산 오차, 가 3에서 5m로 추정되며 이는 고정밀급에 속하는 수준이다. 태국은 이번 작전 이후 긴급하게 추가 작전 시나리오를 구성 중이며 향후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대한 정찰 및 선제 타격용 파-50 전대를 2개로 증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GB 수요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라이그넥스원은 이미 추가 수출용 생산 라인 확대를 논의 중이다. 국내 방위산업계는 F-50과 KGB 조합을 향후 수출 마케팅의 중심축으로 삼을 전망이다. 특히 유럽과 남미 시장에서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이번 실전 사례가 결정적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무기의 강점은 전시용이 아니라 실전형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했다는 데 있다. 한편 이번 실전 작전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히 무기의 파괴력만이 아니다. F-50 조종사의 임무 수행 능력, KGB의 운용 간편성, 그리고 전반적인 작전 성공률 모두가 뛰어난 조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완성된 체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무기와 사람, 전술이 모두 맞아떨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결정적 승리의 순간이 이번 작전이었다. 캄보디아 반군은 이후 항복을 선언한 일부 잔당을 제외하고는 뿔뿔이 흩어졌으며 핵심 지휘 계통이 붕괴되었다는 것이 태국 측의 공식 발표다. 이로 인해 태국은 주변국에게 군사적 우위를 각인시켰고 한국은 그 무기체계를 통한 실전적 입증을 완성한 셈이다. 정리하자면 이번 파-50 플러스 KGB의 실전 첫 투입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닌 방산 외교의 결정판이었다.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가 단 8발로 국경 분쟁을 종식시켰고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세계는 K방산이라는 이름에 무게를 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위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대한민국 무기는 실전에서 증명되었고 그 증명은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